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 2단원 분수의 곱셈 9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도전 수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분수의 곱셈에서 규칙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46쪽, 47쪽을 한번 펴볼까요? 학습하기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 8시간 동안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학습하였어요. 여러분, 분수의 곱셈하는 방법 다들 기억하지요? 그래요. 분수의 곱셈하는 방법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분수 곱하기 분수 어떻게 계산했었죠? 그래요. 분수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그리고 약분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약분해서 나타냈어요. 혹시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앞에 영상들을 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공부할 문제예요. 오늘은 어떠한 분수를 1로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서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다들 준비되었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로 해결할 문제예요.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색칠된 직사각형은 어떤 직사각형의 3분의 1입니다. 크기가 1인 원래의 직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사각형은 원래의 직사각형의 3분의 1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3분의 1이 크기의 직사각형을 원래 크기인 1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이 3분의 1 크기의 직사각형을 3개의 가로로 이어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면 넓이가 1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세로로 이어서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든 방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나요? 모양은 다르더라도 똑같이 주어진 직사각형의 크기를 3배해서 크기가 1인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3분의 1의 3배는 1이므로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색칠된 직사각형의 크기가 4분의 1, 5분의 1로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색칠된 직사각형의 크기가 4분의 1이면 4분의 1을 4개 이어 만든 크기를 4배로 하면 되고 5분의 1이면 5배를 하면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아주 잘했어요. 첫 번째 활동 과제는 잘 해결했죠? 그림을 그려서 쉽게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색칠된 직사각형은 어떤 직사각형의 4분의 3이래요. 크기가 1인 원래의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4분의 3인데요.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갔어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요. 주어진 직사각형은 4분의 3이에요. 따라서 먼저 이 사각형을 3등분을 나눠보면 한 칸은 4분의 1이 됩니다. 선생님은 세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 부족하니까 밑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기가 1인 원래의 직사각형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과 다르게
직사각형을 가로로 3등분을 하였다면 이렇게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이 그려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이제 설명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직사각형 크기를 먼저 3등분해서 크기가 4분의 1인 직사각형을 만들고 크기가 4분의 1인 직사각형을 4배하여 그리면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그려보았는데요.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4분의 3에 몇 배 했을까요? 그래요. 3분의 4배만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색칠된 직사각형의 크기가 5분의 2, 6분의 4 점점 다른 분수로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았나요? 그래요. 우리는 색칠된 직사각형의 크기가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크기가 1인 원래의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곱해진 수를 잠깐만 집중해서 봅시다. 분모였던 수를 분자에다 써줬고 분자였던 수를 분모에 써줘서 곱해줬지요. 자, 이번에 난이도를 한번 더 높여봅시다. 색칠된 직사각형은 어떤 직사각형의 2분의 3입니다. 크기가 1인 원래의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주어진 사각형은 크기가 2분의 1인 게 3개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또 이번에도 가로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 사각형 하나는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인데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한다면 우리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렸나요? 한번 여러분의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직사각형의 크기를 3등분해서 크기가 2분의 1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거고요. 크기가 2분의 1인 직사각형을 2배해서 그리면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린 바를 곱셈을 활용해서 곱셈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자, 2분의 3인 사각형의 3개 중에 2개만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정리하면 분자만큼 나누고 분모만큼 곱했습니다. 자, 색칠된 직사각형의 크기가 4분의 5, 5분의 6, 6분의 7 이런 분수들이 나와줘도 여러분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색칠된 직사각형의 크기가 달라져도 분자만큼 나누고 분모만큼 칠하면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처음에는 분자의 크기가 1인 분수가 나왔고요. 두 번째에는 크기가 1보다 작은 진분수가 나왔었어요. 세 번째로는 크기가 1보다 큰 가분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분모 자리에 네모라는 숫자가 나오고 분자 자리에 세모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분수를 크기가 1인 수로 만들려면 우리는
분자 자리에 나왔던 수를 분모 자리에 위치해주고 분모 자리에 있었던 수를 분자 자리에 위치해준 그런 분수를 만들어주고요. 이걸 계산하면 분자 자리에 있던 수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분모 자리에 있던 수도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항상 1이 나올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분수를 크기가 1인 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일반화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활동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분모분의 분자인 분수에 분자분의 분모의 분수인 수를 곱하면 크기가 1인 수를 만들 수 있어요. 참 잘했어요.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오늘 선생님과 학습한 내용은 크기가 1인 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분수의 곱셈 이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요. 한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